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교대 홍보대사 디어드림 배령 이정윤. 김규태입니다. 오늘은 멘탈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험생분들, 서울교대 학생 여러분들 모두에 대한 사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대에 들어가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힘든 시절을 같이 공유하고 이겨내면서 돈독해진다고 느껴져서 위로가 되었는데 갈수록 그 친구들과 계속 제 자신을 성적, 비교과, 공부량부터 성격, 외모까지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비교해봤자 제 자신이 작아지고 힘들어질 것을 알면서도 노력한 만큼 잘 되지 않아요. 친구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저도 사연을 쓰신 분처럼 그런 비교에 대한 생각을 수험생 때나 지금이나 한 번쯤은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질투도 했었는데 그걸 인정하고 그 친구에게 같이 공부하면서 좀 더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너무 좋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이게 막 내가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 자체를 내가 싫어하고 가끔은 이제 혐오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니까 이렇게 또 사연자분이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내 목표랑 내 기준을 뚜렷하게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세우는 거는 사실 조금 이 상황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비교하는 내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비교를 하고 있구나. 내가 좀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오히려 아까 규태 친구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선망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지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님도 그런 모습을 그냥 자책하고 싫어하기보다도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인정을 하고 내가 그걸 좀 더 내 장점으로 세워야지 하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사연자님이 그런 걸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동아리 운영 과정에서 직부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겪으면서 극심한 피로와 우울감을 느낍니다. 또한 번아웃이 온 것처럼 모든 일에 의지가 생기지 않고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진짜 번아웃이 현대인들한테는 아주 고질병인 것 같아요. 저조차도 이런 대학 생활을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들이 많이 쌓여서 이런 번아웃에 대해서 약간 적응하지 못하고 제 자신이 굉장히 힘든 적들 많은데 저도 지금 이 사연자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서 답변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저도 번아웃을 겪어봤고 주변에서도 이제 흔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증상인데요. 번아웃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운동인데요. 사연자분처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동시에 겹치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경우에는 잠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체력과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답니다. 저도 번아웃이 오거나 멘탈이 흔들릴 때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어서 이제는 운동에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의미 부여하기입니다. 다소 뻔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렵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연자분께서 동아리 직부들과의 갈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동아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직부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동아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겠구나 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면서 회의감을 느끼기보다는 스스로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은근히 뇌가 계속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마인드 컨트롤과 같이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줘야 이렇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에 대한 그런 수험생 고민이 도착했는데요.
연습할 때는 실력 발휘를 잘 하는데 시험장만 가면 긴장되고 주변 소음에 신경 쓰여서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시험 보러 가기 전 시험 볼 때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마음가짐과 시험 중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제일 잘 푼다, 나 진짜 100점 맞는다, 이 생각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능 때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저는 아침에 자신감을 높이는 노래나 신나는 노래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시험장에 갔고, 또 들어가면서 절대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내가 찍는 게 있더라도 다 맞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체면을 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가 자신감이 없더라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 중에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볼 때도 국어를 못 봤더라도 국어가 끝나면 국어에 대한 생각이나 국어 시험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그 다음 과목인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즉, 못 본 과목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험 중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능 수학 시간에 제 뒷자리 학생이 잠을 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방해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너무 당황하고 멘탈도 너무 흔들렸지만 바로 감독관 선생님께 손을 들고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시험에 방해될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것이 시험 집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험을 보면서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수능이란 게 너무 변수가 많아서 힘든 시험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그냥 다 올인하고 가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예전부터 굳게 먹어야 이게 계속 실전에 가서 잘 쓰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인하겠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심지어 좀 해프닝으로 저희 학교에서 원래는 32분에 쳐야 하는 종을 30분에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난리가 나고, 그때 또 막 사탐 과탐 과목이어서 애들끼리 이제 좀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초반에 예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혜령님이 시험 중 주의사항 말씀하시는데 되게 크게 공감이 갔는데요. 1학년 때 첫 시험을 쳤을 때 수학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막 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1번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그게 계속 친구들과 비교해서 답을 알게 되니까 다른 과목을 다음 과목을 치는데도 자꾸 기억에 남아서 시험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 시험 앞으로 시험을 봤을 때는 항상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시험이 다 끝난 뒤에 채점을 했는데요. 사연자분께서도 시험을 치실 때 누군가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남은 문제를 열심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저희의 이런 해결법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